오버 더 탑 코멘트 11월 23일 한 달 조금 남은 2024년 금융시장. 안녕하세요. 얼마 전 삼성전자에 관하여 올린 내용의 조회수가 평소와는 다르게 100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별 주식 내지는 업종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자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인텔을 대체하여 다우존스 평균 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5년간 다우존스에 편입이 되었던 인텔의 위치가 최근에는 영향력도 줄어들고 반도체에서의 우위도 유지하지 못하면서 주가도 올해 들어서 48.57% 하락하면서 망신을 당하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이 거의 3배가 늘어났으며 AI 수요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대중국 무역전쟁이 재개가 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는 여전히 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중국 사업은 무역 제재로 인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 이 회사의 매출 중에 중국은 거의 25%를 차지했지만 이번 분기보고서에서는 12%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 회사의 수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P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수요가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를 포함한 이 회사의 가장 큰 고객들은 3분기에 데이터 센터 장비와 기타 고정 자산의 총 590억 달러, 82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 내년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추가 관세는 이 회사가 지난 분기에 해외에서 매출의 57%를 얻었으므로 관세가 올라간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1차 관세가 2018년에 발표되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는 31%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AI가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생성 AI에 대한 지출이 내년에는 2천억 달러, 279조 7천억 원 정도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하며 그중 많은 부분을 엔비디아가 받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더 튼튼한 수요가 관세를 포함한 무역으로 야기된 어려움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약속한 관세를 이행한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와 훨씬 무역을 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1980년대에 시작된 무역 자유화 시대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를 포함한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서로 더 많은 무역을 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 손실의 대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많은 국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지만 세계 전체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작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도 미국 주식은 강세로 갈 것을 예상하며 S&P 지수가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웰스파고 또한 S&P 지수가 내년 연말에 6,500에서 6,700까지 강세로 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내년에 주식이 10%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을 또한 최고의 거래 대상 중의 하나로 보며 내년 12월까지 금은 온스당 3,000달러, 419만 5,500원 정도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온스당 2,700달러, 379만 원 정도 합니다. UBS도 금을 추천했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는 유럽의 대표 지수인 유로스탁스 지수가 내년 말까지 약 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많은 전략가들은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더욱더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에 소비와 주택을 목표로 충분한 재정 자극책을 앞당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HSEI 지수는 이미 24.02% 오르고 있고 작년에도 15.77% 올랐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이상의 중장기로 시진핑의 권력이 누수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투자가라면 저는 항상 HSEI 지수를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유럽은 주식이 하락을 했고 유로화도 또한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미국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낮고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습니다. 63조 달러, 8경 8,042조 원에 달하는 미국 주식의 총 가치는 이제 유럽의 모든 증권 거래소를 합친 것보다 4배 더 큽니다. 10년 전에는 2배도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는 5천억 달러, 698조 5천억 원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장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는 1조 달러, 1397조 원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 8개 있습니다. 유로스탁스 지수는 S&P 지수 대비 40% 할인율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올해의 저조한 실적은 최악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제가 받아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광범위한 관세 인상 가능성이 세계 경제 전망에 위협을 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가 시행된다면 공급망이 붕괴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분야와 같이 국제 공급망이 크게 의존하는 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에서 중국은 4.5% 성장, 미국은 2.5% 성장 등 꾸준한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무역 긴장이 대규모 관세 부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역 장벽과 관세 부과가 있게 되면 이 수치는 내려갈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도 침체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0만 달러에 도달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도달할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토요일 오전 현재 98,381달러, 1억 3,827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트럼프는 심지어 암호화폐 정책의 전념하는 새로운 백악관 직책을 만들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금이라는 아이디어까지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리플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줬던 갠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 1월에 사임할 거라고 발표하면서 리플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리플도 토요일인 오늘 오전 현재 2,176원입니다. 11월 9일의 가격은 761원이었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700원대에 사서 1,000원 전에 파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0원대의 강한 매물이 이미 뚫렸고 그 다음 1,500원에서 1,700원 사이까지 뚫렸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동안의 보상 심리까지 가세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가에 매수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시지만 투자 원금은 홀딩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중에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리플은 저항선을 다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라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28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은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지만 가상화폐 쪽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투하세요.